오늘 할 작품이 조금 어려워요. 고전이잖아. 일단 고전이 나오면 니네는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 겁부터 먹어. 고전이 어렵잖아. 그지, 혜연아? 그래서 고전이 어렵다 보니까 겁부터 먹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작품이 좀 어렵잖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실은 그 한두 개 낱말은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문이 나오면 한문 중에 하나 정도 알잖아. 하나만, 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도 돼. 여기 보면 어복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선이 뚝 치는데, 여기 어복이라는 말이 있지. 여기서 어복 중에서 아는 한자가 있니? 그렇지, 물고기요, 알지? 그럼 복은 몰라도 돼. 그냥 물고기라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물고기 속에 영장하면, 영장이라는 말은 밑에 별표가 있으면 뜻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쫄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아는 글자 하나라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한두 단, 우리가 책 읽다가도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 단어 한두 개 몰라도 전체적으로 해석되지? 그런 것처럼 이 고전도 그런 거니까 너무 좀 뭐 쫄거나 그러지 마. 그리고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자, 한번 읽어볼까? 자, 가봅시다. 오늘 도연이 취한 후에, 봐, 도연이라는 말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럼 몰라도 돼.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고. 취한 후에 뭐 했다는 거야? 취했다는 거지. 취한 후에 선판을 치며 즐기더니 라고 나와 있어. 밑에 선판 뭐라고 나왔죠? 배갑판이라고 나왔죠? 배갑판을 이렇게 막 치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갑판을 치면서 즐기더니 서북간 일진광풍. 무슨 뜻일까요? 일진광풍? 하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광풍 하면 아는 글자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있을까? 바람풍. 그래. 서북간에, 서쪽과 북, 서북 사이에 일진강풍이,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호련이라는 뜻은, 호련이가 무슨 뜻? 호련이 갑자기 이렇게 좋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니 태산 같은 물결,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이 하늘에 닿았구나.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잘라놓고 보자고. 연우아, 여기 어렵지 않지, 그지? 내용은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가 나오고 고전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중인이, 자, 주중인 중에 아는 말 뭐 있니? 아는 한자 뭐 있어? 가운데 중, 여기는 사람인. 주자 무슨 주자일까? 몰라도 돼. 그냥 가운데 사람만 해석하자. 사람들이 황망하여 조수할 길이 있을 소냐라고 나와있지. 자, 조수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 손 쓸 길이 있겠는가라는 거야. 봐라.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이 하늘에 닿았더니 사람이 황망하여 당황해서 손 쓸 길이 있겠는가라는 거야. 손 쓸 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나는 새가 아니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나는 새가 아니니까, 새가 아닌데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자, 됐죠? 자, 다영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랑은 더욱 심하다. 무슨 뜻이야? 해석할 게 따로 없죠. 그냥 그거지.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랑은 뭘까? 그리고 바람과 파도는 점점 심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여기 만경창파 이렵선이 끝없이 떠나가니라고 했는데, 만경창파는 한문이 좀 어렵지. 만경창파 무슨 뜻인지 알아, 구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 왜냐면 어려워. 근데 별표도 안 돼 있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내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 정리해줘야 되겠죠? 자, 만경창파 무슨 뜻일까요? 넓게 펴진 푸른 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넓은 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넓은 바다. 자,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바람과 파도는 더욱 심하다. 넓은 바다에 한 조각 배, 이렵선, 배선자야. 한 조각 배가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 없는 이별인가?
하직 인사라는 말 하잖아. 인사 없는 이별인가? 갑자기 이별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도에 만나서 갑자기 이별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되죠. 자, 또 가볼게. 일생일사. 삶과 죽음은, 그죠? 날생 짤고 죽을 사자죠. 태어난과 죽는 것, 삶과 죽음은 자고로 예사로 돼. 예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예사다라는 말은 예사. 그러면 일상적이다라는 뜻이야.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라는 뜻이야. 평범. 이게 예사야. 야, 그렇게 하는 건 예사지. 일상적인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평범한 일이야. 이렇게 되겠죠. 살고 죽는 것은 자고로 평범한 일상사로 돼. 어복 속에 영장하면, 영장 무슨 뜻이죠? 읽어봐요. 구엽. 영장 무슨 뜻이 밑에? 그러니까 물고기 밥이야. 물고기 밥. 그지? 물고기요. 배목자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장사하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아니 원통한가? 얼마나 원통하겠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해줘. 내가 여기서 삶과 죽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그렇다고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얼마나 원통한가. 이렇게. 부모 처자 우는 고동 생각하면 목이 맨다. 라고. 내가 이렇게 죽는데 부모 처자가 우는 생각, 거동, 행동을 생각하면 목이 맨다. 이렇게 좀 끌어주자고. 자, 다음. 죽기는 자분 하나. 자분. 밑에 또 설명 나왔죠? 무슨 뜻이죠? 그래.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니까 내 분수지. 죽는 것은 내 분수지만 기갈은 무슨 진인가? 기갈. 밑에 뭐라고 나왔죠? 배고픔과 갈증. 그지? 기갈이야. 우리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TV에 기아체험 이런 거 나오지. 배고픈 거 참는 거 있잖아. 이게 기아체험이라고. 배고파서 24시간 동안 밥 안 먹고 그 돈 가지고 기부하고 막 이런 기아체험이 있었어. 갈증 난다라는 말 쓰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무슨 일인가? 배가 이제 만경창파에 막 파도에 떠다니니까 배도 고프고, 또 뭐야? 목마르다는 거야. 그래서 명천. 아는 거 있지? 무슨 천? 그래. 하늘이 감동하셔. 하늘이 감동하셔. 대우인데 이거 오타야. 벌자 오타다. 대우라고 해서 우자는 무슨 우자냐면 실은 이 우자에 무슨 우자지? 비유. 그래. 큰 비를 내리심에 라는 거야. 대우 그러면 여기 이제 큰 비야. 큰 비를 내리심에 배고프고 목말랐는데 하늘이 감동하셔 큰 비를 내리니 돛대를 안고 우러러서, 돛대 알지? 돛대를 잡고 우러러서 낙수를 먹으니 떨어진 물을 먹어서 그거 입 벌리고 먹은 거야. 물을 먹었으니 가라앉은 것은 진정하라. 목마른 것은 진정이 되나 입에서 성애가 나네 라고 했죠. 밑에 설명 별표되어 있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입에서 성애가 나는데 냉장고 문 열면 하얗게 설이 있는 것처럼 있잖아. 너무 차갑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입에서는 성애가 나네. 이렇게. 좋아. 밝으면 낮인가 어두우면 밤이런가 5, 6일 지낸 후에 5, 6일을 그렇게 배에서 배 위에서 지냈대. 5, 6일 지낸 후에 원원히 말아보니 멀리 바라보니 동남간 동쪽 남쪽 사이죠. 동남간 3대도 3개의 큰 섬이 은은히 솟아났다. 동남쪽에 커다란 섬이 3개가 은은히 솟아났대. 그래서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를 보집하니 밑에 또 별표 나와있죠? 선구를 보집하니 무슨 뜻이죠? 왜 안 봐? 배에서 쓰는 기구를 그래 수리한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거야. 정박할 준비를 하니 그러니까 선구를 보집하니 라니까 여기는 이제 정박 준비를 하는 거야. 장비를 수습해서 정박 준비를 하니 자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겠지? 저 섬으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무슨 일로 바람의 형세가 또다시 변하는 거야. 바람에 또다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보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그 섬에서 또 멀어지게 된 거야. 멀어지니 다시 못 보리라. 이렇게 불쌍하네. 그제? 자, 또 가볼까? 대양에 표탕하여 대양 커다란 큰 바다죠. 큰 바다에
표탕하여. 혜연아, 표탕 무슨 뜻이라고 나와있지? 그래, 큰 바다에 헤매어 떠돌아 물결에 부침하니. 부침 무슨 뜻? 뜨고 가라앉음이라고 나와있지. 이 부자가 뜰 부자야. 자기 부상 열차. 뜰 부양. 침은 침수. 가라앉을 침자야. 물결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랬더니 라는 거야. 하늘을 울어서 죽기만 바랬더니 야, 또 저 섬에도 못 가는 거야. 야, 배고파서 우리 죽겠다라고 말해. 그랬더니 3판 배에 가판을 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거늘 턱턱턱 소리가 들리거늘 물결인가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보니 물조 소리인가 하고 황급히 나가봤더니 자 넘는 검은 고기가, 자는 한 자는 30cm야. 30cm가 넘는 검은 고기가 배 안으로 뛰어든대. 이렇게 푹 하면서 배 안으로 뛰어드는 거야. 뛰어든다. 그래서 어떻게 생으로 토막 잘라. 회를 쳐서 생으로 토막을 잘라 8인이 나눠 먹고 8명이 나눠 먹고 경각에 끊을 목숨 힘을 입어서 보존하니 라는 뜻이야. 야, 죽게 생겼었는데 경각에 끊을 목숨을 힘입어서 보존하니, 회로 보존하니 이런 뜻이겠죠. 자, 다양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고전의 겁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별표 표시도 안 돼 있고 별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런 것들 몇 개만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정리하면 되고 그런 것들만 정리해 놓으면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읽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안 쪼는 게 되게 중요해. 황천이 주신 겐가. 자, 황천. 아는 글자 하나 있죠? 뭐가 있어? 천. 하늘이 주신 겐가. 해신의 도움인가. 아는 글자 뭐 있어? 바다해. 그지? 바다의 도움인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신은 바다의 신, 용왕이겠지? 바다의 도움인가. 하늘이 주신 건가. 바다의 도움이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이 고기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으리. 이 고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겠는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덧 10월이라. 10월이면 늦가을이잖아. 엄청 추울 때인가 보다. 어느덧 10월이라 초사일 아침날에, 초사일이니까 10월 3일 아침날에 큰 섬이 앞에 배나, 큰 섬이 앞에 보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리. 자연히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섬 아래 도착하긴 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해석 한 번만 보고 갈까? 자, 도윤이 취한 후에 가판을 치며 즐기더니 서북 사이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이 하늘에 닿았구나. 배 안에 사람이 황망하여 손쓸 길이 있겠는가? 나는 새가 아니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밤이 점점 깊어가고 바람과 파도는 더욱 심하다. 넓은 바다에 한 조각 배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 인사 없는 이별인가? 살고 죽는 것은 자고로 평범한 일이로되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아니 원통한가.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부모 처자 우는 행동 생각하면 목이 맨다. 죽기는 내 분수이지만 배고픔과 갈증은 무슨 일인가? 맑은 하늘이 감동하시어 큰 비를 내리심에 돛대를 안고 우러러서 떨어지는 물을 먹었으니 갈증한 것은 진정하나 입에서 성해가 나는. 입이 너무 차갑다. 밝으면 낮인가 어두우면 밤인가 5, 6일을 지낸 후에 멀리 바라보니 동남강, 동남쪽 사이 동남쪽에 3대도 커다란 3개의 섬이 은은히 솟아나니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를 보집하니 정박 준비하면서 어떤 도구들을 정비하니 무슨 일로 바람의 형세가 또다시 변하는가. 그 선음을 허선하니 다시 못 보리라. 대양에 큰 배 떠돌며 방황하여 물결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랬었는데 선판을 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거늘 물결인가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보니 한 자 30cm가 넘는 검은 고기가 배 안에 뛰어든다. 생으로 토막을 잘라 8명이 나눠 먹고 경각에 끊을 목숨 힘입어 보존하니
지키게 되니 하늘이 주신 겐가 바다가 도움인가 바다의 도움인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 바다의 도움인가 이 곡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겠는가 어느덧 10월이라 초사일 아침날에 10월 3일 아침날에 큰 섬이 앞에 배나 인력에 사람이 힘을 얻지 않아 자연이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하면서 드디어 큰 섬 안에 닿게 된 거야. 제목이 뭐냐? 표해가야. 바다에 떠돈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지? 이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고전도 읽어본 사람하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읽어본 사람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근데 괜히 겁먹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읽으면 읽어질 수 있어요. 자, 문제 갑시다. 자, 이렇게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공통점이란 건 가에 있고 나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 낯선 것들을 한번 볼까? 일단 개념부터 몇 개만 볼게. 서류적 표현, 명령 어미, 그 다음에 색채어, 그 다음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 요거 4개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가볼게. 계절의 변화 나오니 안 나오니 여기? 안 나오지. 계절의 변화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까지 가을이야. 추위고 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X. 자, 서류적 표현을 사용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야 서류적 표현이 뭐죠? 뭐뭐 하는가? 그래, 맞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지?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표현. 근데 실제 대답을 필요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아.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 여기 서류적 표현 나오니? 혜연아? 펴봐, 봐. 앞에서 보면 금방. 앞에서 몇 구절만 읽어봐. 서류적 표현 나옵니까? 그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 여기 나오잖아.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라고 해서 명령 어미는 뭐야? 뭐만 해라, 뭐만 가라 이런 거지. 알아, 어라 이런 거잖아. 자, 있을까요? 종견 없죠? 오케이, 맞아, 없어요. 다음, 동일한 색채어란 동일한이라는 말은 알죠?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색채어 한번 가볼까? 정훈아, 색채어가 뭘까? 다영아, 색채어가 뭘까? 색깔? 색깔 뭐? 색깔을 가리키는 말. 맞아. 빨강, 파랑, 노랑처럼. 그러니까 색채어는 색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칭이라는 말은 가리키는 이란 뜻이야. 색을 지칭하는 말, 색을 가리키는 말이야. 색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빨강, 노랑 이런 것들이 돼. 근데 현아, 색채보다 더 중요한 건 색채 이미지야. 다행히 색채 이미지는 뭘까?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개념을. 맞아요. 이 색채 이미지는 색을, 맞아. 연상할 수 있는 시어를 말해. 자, 색채어는 색을 나타내는 말이고, 색채 이미지는 색을 연상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그럼 범위는 어떤 게 더 크지? 색채? 이미지가 훨씬 큰 거야. 그래서 벤다의 그림을 그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진다면, 밖에 있는 게 색채, 이미지, 안에 있는 게 색채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까 말했던 빨강, 노랑 여기 있는 것들이 돼. 얘네들은 색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도 맞고. 근데 색채 이미지는 아니면서 색채어에 해당하는 게 아까 다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하면 무슨 색이니? 파란색이겠지? 그래, 이런 것처럼. 피 하면 색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잖아. 피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붉은색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뭐 구름 이런 것들,
또는 뭐 안개꽃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도 색채 이미지에 해당한다는 거. 정리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색채어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찾기 좀 힘들지. 그래서 쉽게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색을 나타내는 말이 2개 반복되는 거 있나 찾아보자 라고 보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X. 다음,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했지. 구이 이거 알지, 선생님이? 이거 기억나니, 이거? 이거 대화하는 방식이잖아.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 본문에 구체적인 청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다행이가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가 있는 경우는 2가지인데 이것도 기억해? 첫 번째가 2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돼. 너, 뭐 그대, 당신 이런 거 2인칭 대명사 있으면 되고 두 번째가 본격수사 누구 부르는 거 누구누구야 또 누구누구 영수가 철수네 네 이런 것들이 혹격조사예요. 자, 이 작품에서는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 2인칭 대명사라든지 누구 부르는 말 있을까? 쭉 봐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얘가 X가 돼버리네? 그럼 답이 나와버렸다. 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공통점인 건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 건데,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모의고사 쫙 풀어보면요. 1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한 작품만 가지고 답이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8문제는 가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잘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개념들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1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이것도 봐.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요 순서대로 풀 것이냐, 요 순서대로 풀 것이냐 이렇게 돼. 즉 그 말은 기억 보고 니은을 볼 것이냐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 정답. 선생님이 원하는 건 1번, 2번.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할까? 이게 1번, 이게 2번. 몇 번? 1번. 선생님은 기억부터 시작해서 니은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야지 기억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꽉 잡고 기억에 대한 생각을 꽉 잡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볼 수 있는 거야. 자, 기억 보자. 기억이 뭘까요? 큰 섬. 큰 섬이 나와 있죠? 이것만 보고 바로 선택지 보는 거 아니야? 어느덧 10월이라 초사일 아침 날에 큰 섬이 앞에 보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리 자연이 큰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그래서 그 섬 아래 닿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시련은 좀 벗어나게 됐겠다. 그지? 화자나 글쓴이가 경계하는 대상이니? 경계하는 거 뭐니? 경계. 좀 거리감을 두는 거지? 아니지. 진짜 가고 싶은 대상이니까 기억 X. 2번. 소망하는 대상이다. 맞아? 큰 섬을 소망해. 얘 지금 바다에 표를 하다가 앞에 큰 섬이 있어. 그럼 거기 가고 싶어. 맞아? 맞지? 좀 근데 소망이란 말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해도 돼. 내 선생님 맞는 것 같긴 하지. 극복하려는 대상이야? 저 큰 섬을 이기려고 해 내가? 큰 섬아 싸우자! 덤벼라! 내가 너 그 섬을 가로질러 주겠다 이건 아니잖아. 얘는 아니고 X. 동화 나 저 큰 섬과 하나가 될 거야. 이거야? 얘도 아니죠? 동화도 아니고. 기억한 이는 모두 화자나 글쓰기가 우월감 큰 섬을 나보다 못하고 내가 더 우월해 이런 느낌을 가져? 아니지.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이거 봐요. 1학년 수준이 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1학년 때는. 그러다가 이게 학년이 거듭하면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질 거고 3월, 4월, 6월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니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3월달 시험이에요. 3월 모의고사가 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시험을 겁나 잘 보는 거야. 그래서 막 점수가 1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1등급이구나 국어는 이렇게 믿어.
그 다음부터도 자신감 붙어서 잘 보더라고. 현아, 1등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갑시다. 요거는 14번은 그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나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 봐요. 나. 요건 나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뚠뚠 김기림의 여행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여행은 작품인데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도 읽을 때는 어쩌면 똑같아. 뭐처럼 읽으면 돼? 소설처럼 읽으면 돼. 인물 체크하고 나눠보고, 인물 체크하고 나눠보고 그러면 돼.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구야. 가볼까, 한번? 자, 일단 볼게요. 나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인물 체크해야 되겠죠.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는다. 수없는 산맥, 말할 수 없이 많은 바다, 호수, 낯선 항구, 숲, 어찌 산만을 좋다고 하겠느냐. 산만을 좋다고 하겠니? 너무 많아. 밑에 또 어찌 바다만을 좋다고 하겠느냐. 산은 산의 깃틀을 감추고 있어서 좋고 바다는 또한 바다대로 호탕해서 경솔히 그 우열을 가려서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날더러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가리라 하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산의 웅장함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도 좋기는 하다. 하지만 저 바다의 방탕한 동요만 하랴. 산이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들의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겠다.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이 사람 뭐가 좋대요? 바다. 산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건 뭐다? 바다다라고 말하니까 밑줄은 여기가 하면 될 것 같아. 바다를 가질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울 어족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어족들이 뭐예요? 어족들. 물고기의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족속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라고 말했지.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는 거야? 물고기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밑줄, 그냥 밑줄이죠. 그려본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어? 여기가 물고기들의 여행을 상상하는 것이 되겠죠. 물고기들의 여행을 상상하는 것이 여기까지일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까지 아니라 뭐 중간에 잘릴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가보자. 해류를 따라서 오늘은 진주의 촌락, 내일은 해초의 삼립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어족은 물고기라고 해, 물고기들. 그들에게는 천기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치 않다.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의 식탁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물고기들의 여행 실패담이지만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카인의 후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카인의 자손을? 카인의 자손은 누굴 뜻해요?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나? 그냥 인간이라고 해도 되는데. 원죄를 가진 인간. 카인과 아벨 못 들어봤어요? 걔네 둘이 형제예요. 카인은 누구냐면, 카인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최초의 범죄자. 그러니까 카인이야. 최초의 범죄자 카인. 그러면서 이 카인이 뜻하는 건 사람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이죠. 카인의 자손은 사람이에요, 결국. 카인의 자손의 사람의 악덕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해저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프랑코 정권을 승리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 나는 동그란 선창에 기대서 흘수선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조 활발을 끊임없이 사랑하리라. 이제 끝났죠? 어디서 끝났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족들의 여행 이야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느낌이, 나는 동그란 선창에서 기대서 흘수선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조 활발을 끊임없이 사랑하리라. 이렇게.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했던 썬이름에서 씹는 수박 맛은 얼마나 더 청신하랴. 만약에 제비같이 제잘거리기 좋아하는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른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Where are you from? 대화를 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경한 땅이 나보다 적으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랴.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를 경탄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그다지 밑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다지 밑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리해보자면,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면 되게 간단해. 난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둘 다 좋긴 한데 그래도 바다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들의 여행을 잠시 머릿속에 그려봐. 그려보더니 야, 나는 전애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이국소녀 얘기 있으니까 만나면 뭐 하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중략 이후에요. 나는 트리스트 비로 밑에 설명 나와 있어요. 트리스트 비로 뭐라고 나와 있죠? 트리스트는 여행사죠. 여행사 비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행사에 간 거야. 달려간다. 숱한 여행 안내를 받아가지고서 뒤져본다. 비록 직업일망정 사무원은 오늘조차 퍽 다정한 친구라고 지녀본다. 필경 정해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짧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짧다는 얘기야. 사무원의 책상 위나 서랍 속에 엿보이는 제일 먼 차표가 퍽으나 부럽다. 안너스에 붙은 1등 선실 그림을 하염없이 뒤적거린다. 여기는 어디다 밑줄 그을래? 다영아 어디다 그을래? 선생님도 여기는 좀 긋기가 마땅치 않더라고. 그래서 대충 걷거든요. 근데 다영이는 어디다 그고 싶어 여기다? 2개 거도 되고 뭐 3개 거도 되는데. 이렇게 시간은 자꾸 가니까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 마땅히 그을 건 없는데 그렇다고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시간이 가니까. 다행히 어디야 그볼래? 나는 여행사로 달려간다. 여기 하나만 아니면 하나 더? 하나만? 여행사에 가서 있었던 일 이렇게 다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그러나 나는 오늘 보스턴과 그리고 단장이라는 얘기는 지팡이에요, 지팡. 지팡이를 기어이 사고 말겠다. 말겠다니까 샀어, 안 샀어지? 안 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 다행히가 밑줄을 걷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오늘 그 보스턴백과 그리고 단장을 기어이 사고야 말겠다라고 했지. 그리고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스턴백은 멀리 가서 지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하나 해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 겸손하게 짧아. 하지만 나는 보스턴백과 단장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야. 내일은 그 속에 두어벌 내복과 잠옷과 세수기기와 그러고는 악의꽃과 불란서말 자전을 집어넣자. 동서고금의 모든 시집 속에서 오직 한 권을 고른다고 하면 물론 나는 이 책을 집을 것이다.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는 보스턴백을 들이고 한 손으로는 단장, 지팡이 휘휘 내두르면서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되겠지? 이거 가지고 여행 준비하겠다라는 거잖아. 좀 부족해? 하나 더 그럴 것 같아? 그럼 또 해. 마지막에 여기도 하나 해.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행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야. 모든 걱정은, 번뇌는, 울분은, 의문은 잠시 미종고들과 함께. 미종고 밑에 나와 있죠? 자, 미종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훈아, 미종고 뭐라고 나와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미정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원고, 완료되지 않은 정보들과 함께 먼지가 낀 방 안에 묶어서 두고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괴로움과 과거와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다. 행장은 경할수록 좋다. 경하다라는 뜻은 가벼울 경자니까 가벼울수록 좋다 이런 뜻이에요. 가벼울수록 더욱 좋다. 나는 충고한다. 될 수만 있으면 제군의 배좁은 심장을, 사상을, 파쟁을, 연애를 잠시라도 좋으니 바닷가에서 해방해보면 어떠냐고. 여행, 그것밖에 남는 것은 없다. 여행 가자는 얘기네. 내가 뽑을 행복의 최후의 제비다. 그것마저 싱거워지면 그때는 슈르리얼리스트의 그 말썽 많던 설문을 다시 한번 참말 생각해 보아야지. 집이 배좁았다. 고향이 배좁았다. 나라가 배좁아진다. 세계마저 배좁아지면 다음엔 어디로 갈까? 라고 해서 여행 가고 싶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끝.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밑줄 그은 거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봐. 김기림의
여행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나 나왔고요. 집중. 그렇지만 날들어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가리라고 하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밖에 없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행복스러운 물고기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나는 동그란 선장에 기대서 흘수선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초와 활발을 끊임없이 사랑하리라. 그래서 이국소녀 얘기 나오고요. 나는 여행사로 달려갑니다. 필경 정해진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짧아요.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보스턴백과 그리고 단장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그걸 가지고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여행 그것밖에 남은 것은 없다. 세계마저 배 좁아지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라고 했죠. 여행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는 작품이죠. 여기까지만 됐어요. 자, 문제 가봅시다. 바로 자, 다 나왔네? 요거 14번 한번 가볼까요? 두 대상에 대한 요거 니랑 한번 풀어봐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혜연이가 일단 나한테 풀어줄 거야. 모르면 빨리빨리 세모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표지 중에 하나야. OX를 분명하게 그을지 않아도 돼. 자, 가봅시다. A부터 가볼게요. A가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책은 웬만하면 펼쳐놓고 보는 게 좋아. A는 그렇지만 날더러 두 가운데서 오직 하나만을 가리라고 하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밖에 없다. 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둘 다 좋지? 하지만 그래도 선택하라면 굳이 선택하자면 난 바다를 선택할래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제비같이 제잘거리는 좋아하는 이국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른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라고 나와있죠. 여행지에서 낯선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취한 행동을 떠들거든. 맞습니까? 낯선 여자를 만나면 내가 먼저 말 걸어볼 거야. 라고. 자, C.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는 보스턴백을 들이고 다른 한 손은 단장을 휙휙 내두르면서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는 가장 먼 데를 말하네. 그지? 자신이 원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맞죠? 노타이에 보스턴백 들고 있고. 맞아요. 자, D. D가 어디냐면 모든 걱정, 번뇌는, 울분은, 의문은 잠시 미종고들과 함께 먼지 낀 방에 묶어서 두고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지. 모든 근심, 걱정, 일을 싹 다 버리고 가겠다라는 거네.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행지에서 마무리하고 싶다요? 아니죠. 답은 틀렸네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오케이. 답 되게 쉽게 나오잖아. 2. 내가 뽑을 행복의 최후의 제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행이 자신에게서 지닌 의미지 내가 받을 최후의 제비다라고 말하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볼게요. 문학 작품에서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바다가 나와요. 나에서의 바다는 어떤 공간이니? 자유롭게 여행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가 되겠고, 가에서는 바다가 어떤 곳이었죠? 표획이잖아. 그치? 내가 이제 그 시련과 고통의 공간이 바다가 되겠죠. 가의 바다는 화자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라, 가는 체험하는 공간이고요. 예상치 못한 조난을 당한 화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나의 바다는 글쓴이가 상상하는 공간이죠. 경험의 공간이 아니라 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상상하는 공간이고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고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와 나가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선택기는 가만 먼저 봐도 되고 나만 먼저 봐도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작품이 나잖아. 나만 볼까? 뒤에 거부터 볼까? 나. 어족들이 오늘은 진주의 촌락을 다니고 내일은 해초의 살림을 다닌다는 것을 통해 슬래시, 통해라는 슬래시로 나와야 되겠죠? 통해. 바다가 글쓴이에게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 보기 보세요.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물고기들을 상상해봤더니 물고기들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죠. 어울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얘는 맞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요. 자, 나 또 가볼까요? 나 여기 가볼게. 나 어린 고기들이 청취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글쓰니까 바다를 생명력 넘치는 공간. 왜? 청초하고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생명력 넘치는 공간. 맞지? 이렇게. 5번 나의 손 눈을 감고 바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을 통해 슬래시 바다는 글쓴이의 상상이 담긴 공간이다. 얘도 맞죠? 이렇게 맞네요. 그럼 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네요. 결국 가를 봐야 되겠네. 가보자. 선판을 치며 즐기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손 쓸 틈이 없어 일업선이 끝없이 떠나간 것을 통해 슬래시 바다가 예상치 못한 조난을 겪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보기 나와있죠? 조난을 당하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조난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으니까 얘도 맞네요. 3번 가에서 3대도를 보자 선구를 보집하는 것을 통해 라는 거야. 눈앞에 커다란 세 개의 섬이 있대. 선구를 보집하고 정박 준비를 하지. 그걸 통해서 화자는 바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맞지?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맞네. 여기 나를 안 했구나. 가에서 어복에 영장할 수 있으며 원통이 하는 것을 통해 바다는 화자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공간으로. 맞네? 여기 안 했다. 나. 사치한 어족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슬래시 앞에 찾아가봐. 앞에서 사치한 어족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을까요? 사치한 족속들이? 나는 그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렬도 프랑코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걔네들 국경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지? 안 만들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 X가 되겠네.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슬래시 X. 글쓴이는 바다를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뒤에 부분 맞겠지만 요 앞에 부분이 틀렸죠? 답 3번이죠. 이렇게 나만 보고도 답을 풀 수 있었는데 하나 빼먹어서 못 풀었다.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